이게 흐리게 나와요. 해상도가 낮아서. 누군가 새롭게 부자가 되면 그는 자신의 진짜 부에 대해 의식한다. 그리고 그대는 그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다. 여자친구가 세 번째, 친구가 되어야 된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지. 그래서 그 수영장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속에 있던 사실까지 그는 진실로 종료되지 않다. 마치 그 종류도 가시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가나아트 작품 운송팀이 오기 전에 여기 있었던 그림 배경으로 신문 비전 찍으려고 했는데 또 친척 동생이 돈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송금하느라고 마지막 그림 팔리기 전에 이제 나가기 전에 찍을 기회를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운송팀이 싸는 장면을 잠깐 이렇게 화면에 담아봤어요. 첫 화면에. 12월 28일 금요일자 매일경제하고 한겨레신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보면서 갈게요. 김용균법 통과해서 이렇게 아들의 동료를 꼭 안고 있는 사진이 28일자 한겨레신문 일면에 나왔어요. 굉장히 모든 죽음의 어떤 그 의미, 이른모를 위안부로 끌려가서 마지막에 일본군 후퇴할 때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용케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다 몰살당했죠. 예전에 그 마루타 했을 때도 그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연구 자료만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그런 학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게 그렇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죽음조차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또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역사책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도 새로운 자동화 기계가 그때는 뭐 증기기관이었죠. 기계가 나오면서 직장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계를 부수었고 거기서 190 몇 명, 거의 200명이 사형을 당했고 수천 명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 정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자기 그 생계 위협을 당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힘이 강해진 인간은 힘이 약한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고자 하는 본능이 늘 되살아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기적적으로 인간의 모든 DNA가 뒤바뀌지 않는 한은 인간이 완전히 멸종하고 새로운 인종으로 태어나는 정도의 돌연변이가 있지 않는 한은
그 본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당이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당을 싸잡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인들 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자유한국당만큼은 싸잡아서 이렇게 해체시키고 박멸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아무튼 김영균 비정규직으로 죽음의 외주화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로 우리 또 서민들을 위한 법률을 잘 통과시키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 때, 미래의 희망조차 노예화시키는, 희망의 노예화, 희망의 고문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분노감이 치미는데, 우리는 분노감이 치밀 때 항상 치밀한 반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작전을 아주 잘 짜야 돼요. 그리고 장기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단기전으로는 다 져요. 단기전으로. 특별한 무기가 있거나 골리앗처럼, 아니면은 특별한 내가 우위적인 어떤 무기가 없을 때는 베트남의 지압 장군과 호치민처럼 강대국을 상대로 싸울 때는 장기전을 세우고 그들의 그 약점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매복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아버님도 베트공 저격수에게 당했지만 그 매복해서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거든요. 몇 날 며칠. 그리고 한국군이나 미국군이 나타나면 꼭 그 장교만 쏴서 죽이죠. 그러면 즉각 후퇴되니까. 그리고 장교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이 없을 때는 어떤 많이 모여야 되고, 아무튼 때로 모여야 되고, 잠복해야 되고, 매복해야 되고, 상대방이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죠. 지금 계속 이제 신문을 넘기면서 보고 있는데요. 신문이라는 게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일면에 나오니까 그래서 뭐 그 얘기하고 한겨레 신문이 끝나버렸네요. 끝나버리면 이제 매일경제로 갔는데, 매일경제 신문의 일면 29일 토요일 일면에는 바로 이겁니다. 우려했던 반도체 쇼크 현실로. 차세대 반도체가, 제가 차세대 반도체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과학기술 책에서 읽은 게 거의 7, 8년 됐어요. 7, 8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위기가 한 10년 내에는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7, 8년 전에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유지가 됐던 게 저번에 비트코인으로 그 채굴기에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피크였죠.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도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저열한 컴퓨터 계산으로 뭐 채굴을 하고 뭐 이런 시대, 그건 블록체인하고 맞지를 않아요. 블록체인의 정신에도 위배되고요. 블록체인의 진정한 정신은 기득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그 진정한 가치는. 그런데 우리가 채굴기를 돌려서 채굴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정신과 안 맞는 것이었죠, 원래가.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는 중국에서 따라왔고, 이미
차세대 반도체는 아직 준비 못, 그 특허를 많이 준비 못했다라는 게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현실이죠. 이미 차세대 특허까지 차세대 반도체 특허까지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신소재 분야에서 중국이 특허가 많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는 신소재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노화될 수 있는 신소재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때는 물론 가끔 술이 땡기겠지만 술 마시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도서관에 가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내 그림도 팔리지 않을 때 그때가 도서관에서 책 보기 가장 좋은 찬스죠. 그때 공부하지 않잖아요. 평생 공부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돈 버느라고 바쁘거든요. 또 돈 쓰느라고 바쁘고. 그러면 자기가 슬럼프 때, 한가할 때 공부를 했던 사람은, 열심히 뭔가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은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그 다음에 인생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유행 따라가게 되는 거죠. 유행 따라가게. 자기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기존의 물결에 자기가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모해 나가지 않는다면. LG전자의 청소기가 잘 나간다고 매경에 나오고 있네요. 현대차가 아직까지 잘 팔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반면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미래 전기차 충전에서 주차까지 자유자재. 미래 전기차 운전자 없이 충전 주차까지 자유자재.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자동차의 완벽한 위기. 자동차가 안 팔린다기보다는 훨씬 덜 팔리게 되죠. 훨씬. 사람들은 운전면허도 안 딸 것이고, 운전면허를 안 따고 차를 타기 시작하게 되면은 차를 소유하지도 않죠. 그게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차를 갖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줄어드는 세대로 아예 세대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뭐 소유에서 공유로 뭐 이런 그런 이야기죠. 어쨌건 매일경제를 정말 제가 구독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책으로 넘어가 버리네. 이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책 하나를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매경에서 위크엔드 북에서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을 하나 골라서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여기에 이제 엑기스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데스테노 미국의 어떤 교수가 쓴 건데,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로운 관점인데, 저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인성이나 품격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비중을 한 70%를 본다면 30%는 상황 논리입니다. 상황 논리. 그 사람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상황 논리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궁에 처해 있을 때 변한단 말이에요. 궁죽변 아시죠? 그 주역에 나오는 궁죽변, 변죽통, 통죽부, 구죽궁.
변해버리니까 그 시점에 더 집중해라. 신뢰의 법칙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것도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만한 상황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기심, 때로는 협력, 때로는 의심, 때로는 믿음.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뭔가 또 자기 마음을 또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자기가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손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한테 이익을 내가 더 줘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림이 잘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에 투입되는 시간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때가 많다. 근데 물론 이 그림의 가치라는 게 노동력으로 따지기는 참 힘든데 제가 그림을 전달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정말 최저가로 일단 주고 내 그림값이 10,000배가 성장하는 체험을 주고 싶다. 그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연말에 몇 분에게 그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림 투자하고 책 투자의 좋은 점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책은 책꽂이에 꽂아놓고 감상할 수 있어요. 그림은 걸어놓고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밖에 멀리 보이는 산 하나의 가치를 예전에 따진 적이 있거든요. 그 창밖에 뷰 있잖아. 창밖에 그 풍경이 녹색이 많이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 그게 연간 가치가 얼마냐 막 이런 거 따진 적이 있는데 그게 한 2, 3억 갑니다. 2, 3억. 그러니까 아주 엉망인 그림이 아니고 그 그림을 걸어놨을 때 거기서 자기가 상상해보고 위안받을 수 있는 연간 가치는 그 창문 크기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평창동에 아주 넓은 그 뷰가 한 2억이라고 쳤을 때 평창동 고급집에 그 창문의 그 1년 가치가 2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나눠가지고 물론 제 그림이 자연의 풍경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걸 나눈다면은 그것의 10분의 1짜리 그림이 2천만 원이고 20분의 한 50분의 1이 한 100만 원이다. 그게 이제 20% 정도. 그러면 근데 그것을 10년, 20년 걸어 놓을 수 있잖아요. 제 그림은 이사 가면서도 그것을 걸어 놓을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손해 보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뭔가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그림을 이 노동을 지속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마음을 가져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내 인건비만 나오게 해달라 뭐 이런 마음을 재료비하고 내가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만 이 그림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죠. 제가 이제 다음 주나 1월 중에 이벤트를 하나 할 거예요. 책 20권을 정말 괜찮은 책 20권을 5만 원에 파는 행사를 할 거거든요. 새 책이에요. 책 한 권에 25,000원, 3만 원 그래요. 물론 한 6,000원짜리 책도 있지만 아무 중고책이 아니에요. 제가 그 책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서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랬어요.
굉장히 좀 근자감이 심해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몸도 건강하고 또 과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러면서 돈을 빌려서 주고 막 이자 갚고 원금 갚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저한테 약 5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져간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출판사 관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책이 한 1000권 정도가 생겼어요. 새 책이. 근데 정말 괜찮은 출판사의 책들이고 제가 그 내용이 괜찮은 그나마 이렇게 20권이다 그러면은 5권은 그냥 장식용, 5권은 읽어볼 만한 책, 5권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 5권은 한 번 읽고 그냥 여기저기 선물할 책, 뭐 이 정도로 구비를 해서 총액으로 권당 2만 원만 따지면은 440만 원 아치네요, 그죠? 그거를 5만 원에 그러니까 5만 원이니까 20권에 5만 원이면 택배비 5천 원 빼고 얼마지? 20권에 5만 원이면 권당 2,500원인가? 아니 모르겠다. 계산 다음에 하고 20권에 5만 원을 받으면 제가 권당 2,3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2만 5천 원, 3만 원짜리 책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올 컬러에 막 나중에 그 책은 책 표지하고 제목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출판사에서 알게 되면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를 믿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20권을 5만 원에 파는 근데 세트로는 한 20세트에서 딱 100만 원어치만 제가 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택배비로 나가겠지만 그러나 이벤트를 저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쓰고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100만 원만 현찰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한 3, 400을 손해보고 그냥 현물로 받았는데 당연히 그게 책이 안 팔릴 게 뻔하잖아요. 그 시중에서는 다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값으로 저를 이제 퉁친 거죠. 그쪽에서는. 그 퉁친 책을 새 책이 제가 지금 받은 게 1000권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선별을 해서 잘 골라서 20개를 한 20세트 정도 만들어서 5만 원에 10권을 파는 2019년 새해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